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주말에 만나는 월드 인사이드는 최근에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로힝야족이라는 소수 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탄압,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지,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여성이죠. 자신의 부친이 아웅산이라고 미얀마, 버마 독립의 영웅이었고, 어릴 때부터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얀마의 최고 명문가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살되고 난 이후에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영국인 남편을 만나서 살다가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니까 미얀마로 돌아와서 국민들 앞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선거에서 55%를 획득해서 미얀마 군부와 합의를 통해서 지금 대통령에는 출마하진 않지만은 그것은 이 아웅산 수지가 외국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현행 미얀마 헌법에 의해서 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후의 지도자로 남기로 하고 자기 대신에 대리인, 자기의 왼팔을 대통령에 당선시켜서 군부와 타협해서 미얀마의 지금 온건한 민주화를 밟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인데요. 지난번에 군부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서방 세계가 그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을 때의 아웅산 수지가 아니라 권력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월드 인사이드 코너에서 아웅산 수지에 대한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나온 이 레이디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중국 여배우, 정확하게 말하면 말레이시아 출신 여배우 양자경이 이 아웅산 수지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로힝야족이라는 인구가 한 110만 명쯤 되고요. 과거에는 이 인도,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하나의 인도일 때 지금 방글라데시 지역과 버마, 미얀마의 경계에 살던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미얀마와 전쟁을 해서 이 지역을 19세기 후반에 차지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미얀마의 라카인주라는데요. 원래 라카인족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 지역에다가 방글라데시에 살던 이슬람을 믿는 소수 민족을 대량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 전체 미얀마 부족을 지배하는 소수민족 우대 정책, 그리고 미얀마 이 주 버마 민족을 차별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하고 그 밑에서 중간 계층으로서 이런 이 로힝야족이라든지 카렌족이라든지 미얀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근세사에서는 미얀마에 벌어진 내전으로서는 카렌족들이 미얀마 정부와 이렇게 군부 독재와 투쟁을 하고 또 미얀마 국민 중에서 탈출한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학생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카렌족들과 손을 잡고 미얀마와 싸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로힝야족들이 이 무장투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일부가요, 소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미얀마의 국경에 있는 초소를 습격을 해서 군인들 한 12명을 죽인 모양입니다. 그때부터 미얀마의 군의 반격이 시작되어서 거의 인종청소 출신의 이 탄압을 가해서 이 로힝야족 400여 명이 죽고 그리고 이 수십만 명이 지금 방글라데시 쪽으로 도주를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족은 위기를 느껴서 휴전을 타진을 했지만은 미얀마 군부는 이 관용이 없다면서 지금 인종 청소에 가까운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안보리가 이 문제 때문에 13일 날 열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이 영국이 식민지로 인도부터 방글라데시, 미얀마 지역을 지배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영국의 식민지 지배가 난 어떤 폐단 후유증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한 70년이 지난 지금 터져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한때 자신들을 영국을 대신해서 이 지배계급으로 있던 소수민족들을 역으로 차별하고 탄압하는 부분이 시작되었고 60년대에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군부가 집권한 이후부터는 이런 현상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이사도 갈 수 없고 또 개론도 못하도록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 시민권도 박탈해서 무국적 불법 이민자 처지로 남게 했고 이들이 인구를 늘리지 못하도록요. 참고로 미얀마의 인구는 지금 5,600만 가량 되는데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죠. 그리고 미얀마는 자원이 많기로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엉망이라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지. 가스전이나 석유도 좀 나오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족들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1명을 놓으면 3년까지는 자녀를 못 놓도록 하고 2명을 초과하는 임신을 하게 되면 강제 낙태를 시키는 등 사실 근세사에 보기 드문 인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 로힝야족들이 무장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라는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처음 벌어진 피난 행렬이 아니라 70년대도 유사한 일로 20만 명이 피난을 갔고 또 90년대 초반에도 25만 명이 미얀마를 탈출했고 2012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200명이 죽고 14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떠난 사람들만 해도 한 60만 명 정도가 미얀마를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의도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로힝야족을 떠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이 미얀마는 지금 유엔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인권조사관이 입국을 하려도 입국조차도 거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불교교 미얀마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거의 인종을 정리를 해서 미얀마에서 다 추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을 벌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0만 명이 떠나니 지금까지 70년대 이후에 한 90만 명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애들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몇 번만 더 벌리면 남아있는 로힝야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남짓한 기간 동안에 31만 3천 명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방글라데시로 갔고 하루 2만 명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건너는데 그 지역에 이 지뢰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이 지뢰를 밟아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서 터키 부총리 또 이란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웅산 수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터키, 이란 같은 나라의 정치인들이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한마디로 이 사태에 개입을 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발생한 지금 미얀마 정부의 대응을 가짜 뉴스에 속아서 마치 미얀마가 인종차별과 박해를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입장만 한번 밝혔지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아웅산 수지는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박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미얀마 정부가 지금 국제적으로 배포한 자료에 보면 한 여인이 지금 로힝야족 주거지에 이렇게 횃불을 들고 불을 붙이는 사진을 SNS에서 올렸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진이 조작되었다. 인근 불교 사찰 주지 척근이 무슬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머리에 보자기를 덮어쓰고 불을 질렀다. 이 여인은 이전에도 로힝야족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던 버마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지는 이런 조작된 뉴스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또 실제로 로힝야족에 대한 보도를 하는 뉴스들을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달라이 라마라든지 다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도 아웅산 수지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이 군부와 싸울 때 서방 세계나 이 유엔이나 노벨상 위원회 등이 얼마나 당신을 지지를 했느냐? 그럼 당신은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인도의 망명 중인 티베트 불교, 이 불교죠. 달라이 라마. 이 지도자는 부처라면 로힝야족을 도왔을 거다. 어떻게 여기에 인종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 근래 인종 청소를 본 것은 이 보스니아 사태 때 이 세르비아족에 의한 이슬람을 믿는 어떤 이 보스니아 내부의 민족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목격을 했는데요. 그때도 전 세계가 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나토군 등이 파견되어서 강제적으로 이 인종 청소를 자행하는 세르비아 이 민병대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세르비아 대통령 중에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지요. 그래서 지금 방글라데시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인데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니 그 난민총도 지금 수용에 지금 한계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로힝야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웅산 수지라고 그야말로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처신을 보면 그 사람은 이 범인류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버마 군부와 싸웠고 이제 자신의 손에 권력이 들어오니까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버마 주류 이 인종적 관점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박해, 학살, 추방, 인권 유린 등을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지지를 보내는 버마의 다수, 이 원래 버마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로힝야족이 과거의 역사에서 괘씸한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영국의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타이에 의해서 벌어졌던 일이고 7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이제 자신들이 수십 년째 버마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자신들이 과거의 소수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학살하고 탄압하고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버마 인종이 그 이후에 저지른 잘못들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웅산 수지는 당연히 목소리를 내어서 우리 버마 민족이 과거에 그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한 보복을 했다.
그들도 버마 국민으로서 포용해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원만히 수습을 하고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 대안들을 내어야 될 건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말이 가짜 뉴스에 테러리스트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웅산 수지의 사진에다가 히틀러의 코스염을 붙여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히틀러와 아웅산 수지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 당신은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월남전에서 73년에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파리 월명의 지도자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2년 뒤에 무력으로 월남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게 그야말로 사기꾼들한테 주는 게 아닌가. 저는 노벨상위원회가 아웅산 수지의 노벨 평화상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기당하기 십상이니까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대탕트에 기여했다고 상을 수여받았는데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남측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참 있는 것보다 없애는 게 좋은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웅산 수지의 수준이 원래 저것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탄압을 받을 때는 그렇게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세계에 호소하더니 이제 자기가 권력을 배후 조종하는 권력 기득권 대자 그야말로 자신이 이야기하던 과거의 가치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뻔뻔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참 알다가도 모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